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세상의 땡땡을 이해할 때 비로소 아이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아파트 값 왜 이렇게 오르나요?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밝혀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 특성상 서울은 더 많이 오른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제 자녀 교육과 한번 연결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과 관련해서요, 이제 세상의 땡땡을 이해해야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땡땡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 아파트 값 왜 이렇게 오르나요? 라는 영상은요, 아래 설명 누르면 나오니까 이 영상 다 보시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땡땡을 이해할 때 비로소 아이는 성공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 바로 현상을 가르치지 말고 법칙을 발견하게 하라입니다. 네. 세상의 땡땡을 이해할 때 이 땡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요, 바로 법칙입니다.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세상의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는요, 현상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법칙이라는 건요, 어떤 변하지 않는 규칙 같은 거죠. 우리 특히 과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과학 시간에 오른손 법칙인가요? 그런 게 있고, 중력의 법칙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과학 시간에 나오는 그런 법칙들이 있는데, 사실은 과학 시간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사에 모두 어떠한 법칙들이 있거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공하는 시간 관리와 인생 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그와 관련한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중력의 법칙을 모르거나 중력의 법칙을 무시한 채 건물 옥상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하늘 위로 걸어가려고 하면 당신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들을 깨닫고 그 법칙에 맞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하며 그것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적절한 비유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모른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느끼고 있지만 만약에 그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걸 무시하고 나는 그걸 거스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옥상에서 떨어져서 사망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을 따를 때 그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법칙을 모르거나 법칙을 무시하면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의 법칙을 많이 알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숨겨진 법칙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세상사 전체에도 어떤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정치, 경제, 심리, 공부, 우리 자녀 교육 방법, 훈육 이런 것에 다 모두 어떠한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 어떤 중요한 규칙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한다는 거, 단순히 그 팩트 하나하나 연구 결과들을 다 알아서가 아니고요. 그럼 어떠한 법칙들에 대한 저만의 명확한 주관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법칙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법칙을 알기보다는 사람들은 현상에 눈이 가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상이라는 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당장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럼 신경을 거기에 뺏기고 나면 그 뒤에 움직이는 어떤 법칙이라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왜 오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의 기본 원칙들, 인플레이션과 수요와 공급, 경제를 조금만 공부하면 맨 처음에 배우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구조상 이것이 돌아가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서울의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법칙들을 놔두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 같기도 하고요. 혹은 다주택자의 어떤 욕심들, 투기들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법칙을 놓치고 현상에, 사람들의 하는 말에 시선을 빼앗긴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내면 속에 깊은 어떤 마음은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외모는 잘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옷이나 외모가 아니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음인데요. 마치 현상과 본질은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은 눈에 잘 보이는데요. 여기에 시선이 빼앗기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현상을 보면 현상이 아닌 그럼 저 현상은 왜 나타나는가? 라고 법칙으로 들어가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지금 60억,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이 다르고 모두가 바라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각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겠죠. 세상에는 항상 그것만의 법칙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그 법칙을 발견해서 그 법칙에 맞게 행동한 사람만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요,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은 자꾸 현상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항상 법칙을, 눈에 보이는 성적,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집값의 변동에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적이란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오는 것인가? 그러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럼 서울 집값은 왜 오르는가? 식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 눈에 보이는 지점이 아니라 이것을 움직이는 동력, 본질, 법칙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이해할 때 비로소 아이는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그럼 법칙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법칙은 깊고 깊게 생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도요타의 5Y, 숫자 5에다가요. 영어로 Y, 왜를 붙이는 5Y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5Y가 도요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중요한 기법입니다. 5Y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Y를 5번 연속하는 거예요. 뭔가 판매율이 떨어진다. 왜 판매율이 떨어지지? 불량률이 높구나. 왜 불량률이 높지? 어떤 지점에서 불량률이 높구나. 그러면 왜 그 지점에서 불량률이 높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구나. 왜 사기가 많이 떨어졌지? 근로시간이 너무 길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5Y를 통해서 문제 현상에 도달하는 방식이죠. 만약에 이런 5Y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판매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네. 임직원들을 불러놓고 판매율이 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호통을 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기 쉽겠죠. 하지만 5Y를 하면서 그 원인을 깊게 타고 가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근무 시간이나 업무 환경들이 오히려 판매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그런 사실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매몰되면 판매율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하고 더 해라라고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은 오히려 그 반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본질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제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공부를 더 시켜야 된다가 아니라 그럼 공부를 왜 못하는가? 기본적으로 공부 정서가 나쁘다든지 기본기가 안 돼 있다든지 제가 저의 이 2권의 저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 5Y로 따라가다 보면 공부 못하니까 더 시키고 더 재촉하고 엄마가 더 몰아붙여가지고 더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타고 가서 오히려 그 본질, 그 원인을 법칙을 발견해내서 거기에 맞게 대응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Y를요, 부모님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이가 왜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가?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애가 공부를 잘해야지 그럼 공부를 못해도 되나? 그럼 그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정말 왜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가? 그럼 이것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혹은 부모로서 나의 욕심이 많기 때문인가? 아니면 뒤처졌을 때 내가 뭔가 엄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인가? 등등 5Y를 따라가다 보면 그 본질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고 싶으면 왜 나는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옆집 아이가 하니까 학원을 보낸다. 옆집 아이가 하면 학원을 왜 보내야 되는가라고 다시 물어보다 보면 지금 뭔가 부모님께서 하시려는 것들이 정말 본질이나 법칙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에 뭔가 급함, 눈앞에 불을 끄고 두려움과 뒤처질까 걱정되는 그런 마음들
인해서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라고 정답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현상에 불과하거든요. 친구를 놀리면 안 돼. 네, 맞는 말씀인데요. 친구를 놀리면 안 돼 라고 하시고 그럼 5Y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친구를 왜 놀리면 안 되나? 그러면 친구를 놀리면 안 되지. 그럼 놀리면 되나? 그런 식으로 말을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본질적으로 탐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친구를 놀리면 안 되는가? 그 친구가 마음 아파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친구가 왜 마음 아파하면 안 되는가? 사람은 모두 소중하기 때문이다. 왜 사람은 모두 소중한가? 사람은 모두 단 하나의 존재로서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가? 우리는 수억 개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일한 존재다라는 식으로 5Y를 통해서 쭉 가다 보면 단순히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도 당할 수 있다. 수준을 넘어서 더 철학적이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5Y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라고 해서 꼭 5번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정답 수준에서 이거 해야 된대. 에서 멈추고 이것을 하라라고 지시하지 마시고요. 아이와 함께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 밑에 어떤 본질과 법칙들이 있는지를 발견을 할 때 아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상만 보고 살면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면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놓치기 쉽고요. 그리고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기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든 운동을 시키든 양치를 시키든요. 잔소리 말고 해. 그건 원래 해야 되는 거야.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상으로요. 조금 더 5Y처럼 깊게 들어가면서 어떤 세상들의 법칙을 발견하고 규칙을 발견하면서 아이 안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요. 또 하나 아이가 그렇게 물으면서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근본 원인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느리게 가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천천히 깊이 들어간 아이들이 이렇게 법칙을 살펴볼 줄 알고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은요, 갈수록 힘이 커집니다. 우리가 기계를 고치려면 기계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칙을 이해한 아이들은 기계를 고치듯이 자기 인생의 문제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데요. 현상에 매몰된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이해할 때 비로소 아이는 성공할 수 있다. 네, 세상에는 항상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분야의 현상, 공부 열심히 해 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럼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공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의 법칙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발견하게 해보세요. 친구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단순히 친구 관계를 잘해라, 착하게 대해줘라 이상으로 왜 친구 관계를 잘해야 하는지, 그러면 친구 관계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는지, 인간관계에서의 법칙 같은 것들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깊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토요타의 5Y 전략인데요. 5번 연속으로 Y 묻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우주의 진리에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5Y를 한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꾸 해보시다 보면 그 실력이 늘어서 아이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